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최악은 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자꾸 제가 보복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오늘 화면에 인쇄해 보면 30% 되돌림에 주목합시다 그렇게 했고, 지난주부터 영상을 좀 제가 같이 이제 영상을 시향 영상도 찍고 해서 같이 올려드리는데 거의 생각대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미리 좀 요지를 말씀드리면 조금은 이제 많이 좀 자신 있게 주식을, 그러니까 약간 지금 아직까지는 단타 영역입니다. 네, 단타 영역이죠.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주식이 만원짜리가 6천원이 가면 40% 빠지면 그게 다시 만원이 되려면, 그러니까 30%가 빠지면 만원이 되려면 대략 6, 7, 42, 60에 65% 정도 올라야 되죠. 빠질 때는 순간인데 반등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제 장이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장은 여기서 다시 계속 다이렉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갈 수는 없는데 반등의 시작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은 제가 특별히 액션 없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디 갔나 이거?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방송할 때 누가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확 채팅창을 없애버렸습니다. 네, 채팅창을 없애버렸는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제가 30%가 있고 50%가 있고 70%가 있는데, 그러니까 되돌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 되돌림을 말하는데, 그 시장이라는 것도 우상향 하다가 만약에 되돌리면, 우상향 하다가 되돌리면 30%만 조정을 받았다. 예? 종목이 만약에 10% 올랐다가 조금 윗골이 달아가 7% 정도까지만 내려오면 7화를 지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매수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확률과 베팅 금액이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이죠. 우하향, 지금 차트가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예, 뒤집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되돌림 폭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과연 30% 돌릴지 50% 돌릴지 70% 돌릴지. 예. 그럼 이때는 약간 반등에 대해서 30%의 확률을 주는 거고요. 반등에 30%의 확률을 주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게 지금. 그리고 만약에 50%까지 되돌리면 반등에 50%의 확률을 주는 거고, 70%까지 되돌리면 이거는 뭐 이제 웬만하면 고점 벗기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 왜 내리고 오르는지를 늘 분석을 하는 필요가 있죠. 다우지수가 실제적으로 27,000선에서 2만 뭐 대략 4,500선까지 한 2,500포인트가 빠졌는데요. 왜 빠졌습니까? 주식이 빠진 가장 결정적 이유는 첫 번째 시작은 금리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역 분쟁 이슈였죠. 맞잖아요. 크게 보면 장이 빠진 이유가 금리라는 변수였잖아요. 예. 그리고 무역 분쟁이 계속 악화율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리 변수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시장은 뭘 해석했냐면 실적에 대한 우려였죠. 그쵸? 실적에 대한 우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 안 가는 게 앞으로에 대한 우려잖아요. 이게 이제 복합적이었습니다. 무역 분쟁과 맞물리 됐을 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빵 주식도 많이 내렸어요. 그쵸? 근데 불과 이번 주만 해도 달라집니다. 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주가가 급등해버려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이 다시 이제 미국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제는 계속인데 장이 너무 빠져버리니까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융 완화 이야기를 해버려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조금 와이드하게 이야기하면 뭐 도덕
프랭크법을 폐지한다든지 뭐 완화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도드란 사람하고 네, 프랭크란 사람이 옛날 10년 전에 2008년도에 예,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서 예, 이게 이제 금융우들이 쉽게 말해서 금융회사에다가 이 차입 레버리지를 꼭 짠 거예요. 예, 그런 게 덫이 없도록 그러니까 대출의 모든 걸 이제 제한했던 게 도덕 프랭크법의 간략한 요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금융위기 상황은 아닌데도 우리 이제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금 완화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말씀을 좀 와이드하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아직 결론 난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이제 조금 반등이 그래도 이제 11월 29일 날 예? 29일 날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어느 정도 뭐 트럼프가 한마디 했잖아요. 예. 위대한 협상 어쩌고. 근데 이거는 트럼프의 그냥 저는 그렇게 봅니다. 립 서비스예요. 예. 계속 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자체는 영원한 올해 기준으로 영원한 숙제입니다. 예, 영원한 숙제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악재가 해소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갖고 있던 거죠. 언제부터? 예, 올해 2월부터. 예, 2월부터 계속 무역 협상, 무역 분쟁 이슈는 가지고 왔던 거고 가지고 왔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가장 큰 악재가 뭐 전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실제적으로 미국도 중국에 제재가 들어갔죠. 예. 푸젠 반도체인가? 예,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는 어차피 영원한 숙제예요. 사실 11월 29일 날 아무것도 안 나올 확률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 자체가 제가 바라보는 거는 요 이슈로 인한 하락, 그러니까 금리 변수라든지 또는 무역 변수로 인해 가지고 실적에 대한 우려로 인한 하락폭이 이번 장의 하이라이트였는데 이 하이라이트를 어느 정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니에요. 제 말의 요지는 죽다 깨어나도 올해 고점은 못 간답니다. 예. 다우지수가 올해 고점을 가는 거는 사실상 불가하다 봅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해소시킬 수가 없어요. 이걸 만약에 다시 다우지수를 27,000선까지 딱 당긴다 그러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종전을 선언하는 거죠. 야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야. 어? 다 죽겠다 야. 알았어. 대신 이제 앞으로는 조금 위안화 이런 거나 그런 거 좀 너무 그러지 마. 요 상황이 가게 되면 모든 걸 되짚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렵겠죠. 어려울 겁니다. 대신 이제 시장에서는 왜 자꾸 중간선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11월 6일이 중간선거예요. 예. 미국에. 뭐 많이 아시겠지만 중간선거는 이제 상하원들, 의원들을 뽑는 겁니다. 뽑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중간선거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트럼프가 사실 2015년도입니까? 6년도입니까?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야기했던 퍼스트 아메리칸의 USA에 대한 이걸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기 때문에 중간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아무래도 대중 무역 분쟁이나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색깔을 강하게 몰고 갈 거죠. 근데 시장에서 그런데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역시나 공화당 쪽으로 유리하게 마감되게 되면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시장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대한 협상이라는 이 이슈에 시장은 상당히 반응을 했는데 가장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 하면 일단은 우리는 그래도 미국 장과 같이 가잖아요. 미국 증시가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서 27,000이잖아요. 여기까지 째면 24,000 얼마입니까? 24,500을 합시다. 그럼 2,500포인트가 빠졌어요. 여기에 30%를 되돌리면 750포인트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24,000에서 750, 24,500에서 이걸 더해버리면은 25,200이 나와요. 예, 25,200. 어제 미국 지수가 25,300까지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음악이 지금 30%를 되돌린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다우지수가 25,000선만 회복하면 극단적인 투매는 안 나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내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러면 좀 개피곤한데 아마 그 확률이 낮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미국 증시는 30% 되돌림을 지금 성공을 했잖아요. 이제 계산해보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이 24,000이라는 구간이 다지기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그래서 이번 주는 최소한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는 주봉을 보면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당겨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봉이 장대 음봉이 잘 안 나와요. 어느 정도 이런 다지기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자체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안심을 줄 수가 있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해보면 8,100에서 7,000까지 빠졌죠. 그러면 110이 빠졌습니다. 110에 30을 더하면 33포인트인데 그럼 7,330선이 나와요. 7,33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7,300선이 중간점이 되는 거죠. 일단 미국은 이만큼을 다 돌린 거예요. 30% 되돌림을. 하나 못, S&P도 마찬가지. 계산해보면 S&P 조금 덜 갔군요. 예. 이제 우리 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반도체가 아직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약한 겁니다. 반도체까지 만약에 11,250, 반도체는 대략 1200 한 3, 40 되는데 이까지 올라와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삼성전자가 올라옵니다. 하이닉스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 기준으로 보면 이게 2350이잖아요. 대략 2000이고 대략 그러면은 100 얼마야? 계산이 안 되냐? 350에다가 2000이니까 350, 한 380 정도 빠졌죠. 370 정도. 그쵸? 그럼 대략 100포인트가 올라야 돼요. 단순 계산은 100포인트 올리고 우리 장은 그래서 2100포인트까지 오면 상당히 안정권이에요. 근데 쉽게 못 올 거예요. 2100포인트는 우리는 쉽게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저기에서 확실히 뚫어져야 모를까? 그 전까지 쉽게 못 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살펴드렸던 반도체 지수가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쉽게 43,4천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지수는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코스닥은 한번 계산해보면 코스닥은 대략 여기가 830이죠. 여기서 617이니까 630 잡고 210 정도가 빠졌지 않습니까? 210에다가 60을 더해야 되니까 66 정도. 그러면 680선이 돼요. 예, 680선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우리 장은 조금 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드린 요지는 뭐냐면 비록요 미국보다 덜 올라왔지만은 이 덜 오른 이유는 뭐 때문에 덜 올라왔겠습니까? 갑자기 말을 버벅거리냐. 우리 장이 생각보다 덜 올라온 거는 셀트리온 때문에 그래요. 지금 셀트리온이 자사적 매입 공시가 나온 것 같은데 셀트리온 때문에 못 올라간 거지 절대 다른 종목들이 못 올라간 게 아닙니다.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너무 못난 주식이에요. 이래서 못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만 빼고 나면 전부 다 지금 장은 다 상승 이상을 가해주고 있어요. 지금 마침 또 방송을 찍는 과정 중에 9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셀트리온이 이제 어느 정도 현재 22만 이 우요 가격대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버립니다. 자사주 매입했다고 주가 많이 가진 못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에서도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방송을 한 게 있는데 뭐 넷마블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 방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자신있게 매도를 많이 안 칩니다. 자사주 매입은 단기적으로 하락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주가는 못 가요. 하지만 지금 셀트리온이 마침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지수 영향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렇게 좀 이렇게 시장을 와이드 편하게 보시면 돼요. 뭐 편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수급은 이제 돌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이 저렇게 만약에 반등을 봐버리면 외국인이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기관이 파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어차피 기관들한테 우리가 기대한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반등장에서 힘은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기관들은 실제적으로 금융투자기 때문에 정권사기 때문에 거의 ETF 매매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이 친구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